기획재정부가 기재부가 1월 2일날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예요. 그러면은 기재부에서 올해 경제 전망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정책 방향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기사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겁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낮췄답니다. 나와 있거든요. 그 문서를 보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정부는 일반 민간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경제 성장률을 조금 높게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되게 지금 낮게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1.8%. 거의 뭐 완벽한 저성장이죠. 완벽한 저성장입니다. 이달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과 비상계엄,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리스크로 어느 때보다 확대된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는 물론 금융, 외환시장과 민생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다음 코너 넘어갈게요. 자, 25년도 경제 성장률을 1.8% 전망을 하고 있다. 결국 올해 리스크 요인은 저성장과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저성장과 경기 침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정부가 현재 이런 리스크를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리스크 요인이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짜나가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지금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8%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아니, 경제 성장률은 1.8%로 예상을 하는데 기준금리가 3%예요. 과도하게 높다는 것들이죠. 그럼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기준금리가 최소한 올해 안에 1% 정도는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저 같은 사람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환율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기준금리 3%는 2% 정도까지 1% 정도는 더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현재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이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안에 1% 정도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럼 현재 대출금리가 거의 4%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3% 후반도 있어요. 거의 4%로 보시면 되는데 대출금리도 그러면 4%가 아니고 올해 말쯤 되면은 3%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뒤에 좀 더 보시죠. 부동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관련된 내용만. 자. 지방 부동산 세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정부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우선 종부세에서 지방 저가주택을 공시가 4억 이하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에서는 배제를 해주겠다. 근데 이거는 종부세 내는 분만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논의하러 갈게요. 종부세 내는 분들은 관심 가져야 되겠지만은 안 내는 분이 더 많잖아. 그죠? 보실 분은 요런 겁니다, 지금.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도 지방주택에 한해서, 서울 수도권은 아니에요. 서울 수도권 아니고, 그 외의 지역, 부산도 포함됩니다. 부산은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공시가 1억 이하에서 공시가 2억 이하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지금 취득세가 아시겠지만은 그 1주택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을 사는 것까지는 취득세가 1에서 3%예요. 1에서 3%. 6억부터 9억까지 1에서 3%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6억짜리 집을 샀다. 그럼 취득세는 1%입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세 번째 집을 사는데 6억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취득세가 1%가 아니고 8%가 됩니다. 지방세까지 합치면은 8.8% 되는 거거든요.
예, 요게 지금 다주택자를 막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 틈새로 부각한 게 그런 거였죠. 공시가 1억 미만, 공시가 1억 미만이라면 매매가는 한 1억 한 4, 5천 정도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아파트 포함해서. 예, 그런 것들은 내가 집이 뭐 10채가 있다 하더라도 공시가 1억 미만을 살 때는 취득세 중과를 안 하고 그냥 1% 적용하겠다. 요게 취득세 중과 예외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요 공시가 1억이 아니고 이제는 공시가 2억 이하까지는 사도 뭐 크게 사치 안 하겠다. 취득세 1% 적용해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기 여건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공시가 2억까지는 예, 다주택자들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보이는데 하는 이유는 뭘까? 예, 그런 거겠죠. 다주택자들이 조금은 움직이기 여유를 줄게. 우리 같이 다주택자들 같이 예, 몰려가지고 우리 지방 부동산을 좀 살려보자.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공시가 2억이면은 매매가로 따지면은 3억 한 초반 정도? 잘하면 중반 정도까지, 뭐 3억 한 초반 정도? 그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예, 취득세 그 중과 안 할 테니까, 다주택자들 와가지고 좀 사서 지방 부동산 좀 살려보자. 뭐 이런 이야기. 예, 서울 수도권 적용 안 됩니다. 부산 적용돼요. 자, 그러면은, 떠오르는 데가 어딘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해운대 신도시, 좌동 신도시에 24평짜리 아파트. 이런 애들은 아마 3억 초반이면 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애들. 양정현대. 그리고 저 사익동에 있는 하익스 당룡. 그리고 저 하단에 있는 하단 가락타운. 그리고 저 범천 기지장 옆에 있는 범천 경남 아파트.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제 머리에 떠오른 게 그런 것들이, 아, 얘들은 공시가 2억이면은 2억 언더에 아마 해당할 거야. 그러면 얘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요거 시행은 지금 2분기부터 시행을 할 거라고 하는데, 분명히 반향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지켜보시죠, 그거는. 자, 그리고 하나 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뭐,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 시행된 내용이었죠. 시행령으로 지금 계속 1년 연장을 하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 까먹으신 분이 있는가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뭔가면은, 그거예요. 내가 집이 지금 두 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이 두 채가 있어요. 부산에 한 채가 있고 서울 강남구에 한 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는 지금 조정지역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조정지역은 현재 네 군데밖에 없어요. 용산구, 강남, 서초, 송파 이 네 개 자치구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 자, 그러면은, 내가 부산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서울 강남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강남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은 조정지역이니까, 너는 집이 두 채인데, 조정지역에 있는 걸 먼저 팔려고 하네? 그러면 너는, 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플러스 20% 중과야.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억의 양도 차익이면은 양도세율이 38% 구간입니다. 38% 구간. 그러면은, 지역이 아닌 다른 기타 지역에 있는 걸 팔게 되면 그냥 38% 기본세율만 적용받으면 되는데, 조정 지역에 있는 강남 거를 팔게 된다면은 38%에 20%를 더해서 58%의 양도세를 맞게 됩니다. 지방세 빼고 양도세, 국세만 58%예요. 지방세 더하면은 거의 뭐 65% 정도가 되겠죠, 그죠? 예. 이게 양도소득세 중과였습니다. 3주택인 경우에는 플러스 30%였어요. 기본세 플러스 30%. 그런데 요거를, 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예.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줬죠. 법은 살아있는데 시행령으로 배제 조치를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이
백채가 있어도, 예, 강남이 아니라 뭐 용산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예, 그 매도를 하게 되면은 기본 세율만 적용받습니다. 요거를 내년도 5월 말까지 더 1년 연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은, 예, 도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예, 발표한 거는 그렇는데, 정권이 바뀌면은, 예, 다시 도로목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양도세 중과가 그런 거였거든요. 진짜 겁나는 거였습니다. 완전 다주택자 말라 죽이기. 남으면 뭐합니까? 세금 안 내는데,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0%까지 내는 셈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뭐 한 2억이다. 그러면 내 손에 떨어지는 거는 세금 내고 나면 실제로 4천만 남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이제 조정지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지역 일대, 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소득세가 중과되는데 부산은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요 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그 도루묵이 된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어서 도루묵이 된다 하더라도 부산이 조정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일반 과세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 취득세 부분에서 공시가 2억 이하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년 추가 연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 뭐 개별 소비세 인하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방침은 명확한 것 같아요.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따라서 곧 나라 망할 것 같이 호들갑 드시는 분들 정말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분히 좀 지켜보면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예,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